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일요일 여러분과 미스테리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이루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2018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특집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컨텐츠입니다. 원래 저희 당초 계획으로는 총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아폴로 8호, 11호, 15호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라 하나씩 분리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합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편을 현재 계획을 어떻게 지금 잡고 있냐면 앞쪽입니다. 8호, 11호, 15호에 엮여있는 음모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리고 이거 진짜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나, 그리고 그걸 좀 회의론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비판적 관점이죠. 그 사람들의 견해까지 양쪽의 견해를 모두 전해드리려고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근데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부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는 UFO를 보았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우연히 UFO를 봤어요 이런 사람들이 아닌 전부 나사 소속의 실제 우주 비행사분들의 증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각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더 주목 잘 해주시고, 좀 내용이 길 수도 있습니다. 길게 여러분에게 좀 깊게 내용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개척하지 못했던 공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우주라는 곳이죠. 그곳은 각 국에 자신들의 권위이자 기술력을 자랑하며 좀 더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경쟁적인 프로젝트의 공간이 됩니다. 해서 네임코드 자체가 우주 경쟁이라고 불리기 시작을 했죠. 그 중에 대표주자가 바로 미국과 소련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그 무모한 경쟁을 계속해서 시작해 왔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알려드릴 우주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 우주선은요, 지구의 저궤도에 달 착륙, 사령선, 비행 자체만을 목적으로 갖고 있었던 비행기였는데, 당시에 CIA 첩보 위성에 의하면 소련이 신형 로켓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걸 미국이 알게 된 겁니다.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자신들보다 소련이 먼저 나간다는 걸 안 미국이 원래 있었던 비행 계획을 연기시켜버리고 달 주위를 공전하자, 우주 경쟁에서 지면 안 된다라는 발상을 하며 최초로 달을 돌자라는 계획을 전환하게 됩니다. 그 최초의 계획이, 그리고 그 실행에 옮기려고 했던 게 바로 아폴로 8호입니다. 1968년 12월 21일 탑승은 총 3명이 하게 됩니다. 바로 우주비행사 3분, 승무원 러벨이라고 부르는 분과 보먼, 그리고 앤더슨, 이 중에 조종사는 윌리엄 앤더슨이었습니다. 이들은 세턴5라고 불리는 하나의 우주비행선입니다. 이 안에 탑승을 하고 최초로 지구 밖의 천체를 탐사하는 유인우주선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바로 이 안에 타고 있었던 거죠. 이들의 목적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어쩌면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었는데요. 제가 이들의 탐사 목적, 아폴로 8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분에게 단순한 패치 하나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실제 아폴로 8호의 패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구와 달을 기점으로 숫자 8이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바로 저 궤도로 돌아서 직접 달의 궤도를 목격하고 오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방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원래 당초에 여기를 가려고 계획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계획이 있다가 우주 경쟁 때 지지 않으려고 너무 급하게 모든 계획을 틀었던 거죠. 당시 전 세계 천문학자들은 아폴로 8호의 미션을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애초에 아폴로 8호가 위에 보시는 이게 사령선입니다. 그냥 왕복선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궤도를 여러 번 도는 것, 만약에 하게 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승무원들의 생존을 기대할 수 없다. 즉 사망할 위험이 너무 높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원래 계획과 다른 임무를 강행하려고 했던 문제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달의 궤도도 벗어나게 되고 계산 하나 실수하면 나가는 거죠. 연료에 대한 부분도 조금만 오차가 생기면 이제 우주 미아가 돼버리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나가서 달까지 가는데 미스가 나면 달의 인력을 당기지 못하고 그대로 벗어나면 미아가 되는 거고, 만약에 달까지 들어갔다 치더라도 달 안에서 돌아야 되는데 돌다 추진을 해서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데까지 추진에 만약에 오차가 생기게 돼서 추진장치가 발생하지 않으면 달을 계속 돌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 아폴로 8호는 강행됩니다. 강행을 했던 이유도 되게 잔인했는데, 소련이 시도하던 소유주 L1 계획이 하나 있었습니다. 2인 우주선이 달 왕복을 12월 9일날 발사를 하려고 했는데 당시 정부의 당국의 승인이 나지 않았던 거죠. 지연이 됐다는 걸 확인하자마자 날짜도 굉장히 빨리 잡아버립니다. 12월 21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신 이 모든 건 너무 급격하게 너무 빠르게 준비가 되어서 발사된 거였습니다. 그게 바로 아폴로 8호자 운명의 날이었던 1968년 12월 21일 우주비행사 3명과 전 국민의 기대를 어깨에 안고 그렇게 발사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이 도왔을까요? 발사는 정말 안정적으로 진행되었고 염려했던 거랑은 전혀 다르게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임무 수행을 시작합니다. 지구 나와서 달도 8바퀴, 9바퀴를 아무 문제 없이 돌았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4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폴로 8호는 아무렇지 않게 달에서 이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당시 미국의 TV 프로그램도 이 화면을 라이브로 생중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지구 밖에서 지구가 뜬다라는 어스라이즈라는 현상, 우리가 달이 뜬다라는 현상과 비슷하죠. 이 현상을 최초로 촬영하게 됩니다. 더불어 달을 돌면서 성서의 창세기를 읽으며 항상 같은 면만을 보여줬던 달에게 최초로 뒷면이 어떤 모습인지 지구인들에게, 우리에게 모두 공개를 해주게 된 겁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당시의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질과 음량이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당시에 발사되었던 영상에 대해서 달에서 했던 아폴로 8호의 교신 기록과 교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화면에 함께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화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내용은 당시에 아폴로 8호와 그리고 교신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를 얘기하고 있던 거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이상한 일이 발생되게 됩니다. 교신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졌을 시점인데 이 교신 내용이 굉장히 이상한 내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당시 교신 내용을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시 승무원 중에 한이었던 러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에게 알린다. 여기에 산타클로스가 있다. 그리고 본부였던 휴스턴에선 그렇다. 너희들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곧바로 교신이 끊어집니다. 교신이 한참 뒤에 끊어지고 다시 이어졌던 거죠. 사람들 사이에선 산타클로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당연히 생각하게 됐던 건 나사가 쓰고 있는 일종의 용어 혹은 암호명 같은 거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당시였습니다. 이후에도 사람들이 음모 같은 걸 얘기를 했지만 나사와 러웰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달에는 산타클로스가 있다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음모론처럼 뭐 그냥 옛던 얘기겠지 라고 얘기하면 넘어가는 상황이었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1989년 한 우주비행사에 의해서 이 비밀이 밝혀지게 됩니다. 아폴로 15호의 비행사인 제임스 어윈입니다. 아폴로 15호의 비행사였던 제임스 어윈이 일본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극비 정보인데 실제 나사에서는 산타클로스라는 단어가 UFO를 가리키는 일종의 암호입니다. 라는 폭로를 하게 됩니다.
아폴로 8호의 비행 중에 나왔던 의문의 단어 산타클로스라는 단어, 그리고 그 정체가 다른 사람도 아닌 우주 비행사, 나사의 비행사이자 아폴로 15호의 조종사인 제임스 어윈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아폴로 8호에서 하나의 얻는 음모론이자 힌트는, 나사는 UFO의 존재를 알고 있고 UFO를 부르는 단어가 산타클로스라는 암호명이다 정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백업 증명은 실제로 녹음된 파일들과,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한 명의 남자 제임스 어윈까지 있던 거죠. 정말 나사가 지칭하는 단어가 맞았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아폴로 8호의 힌트를 하나 갖고 우리는 그 다음 아폴로 11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타클로스라는 말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 이 패치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 패치는 산타클로스를 상징하는 것으로 두겠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폴로 11호가 발사되게 됩니다. 아폴로 11호와 관련된 컨텐츠는 제가 따로 진행한 적도 있고 많은 분들도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드리며 출발하겠습니다. 세상은 단 한 명만을 기억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인정하실 겁니다. 이 발자국만을 인정하죠. 첫 번째로 달을 밟은 남자.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남자를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영화 토이스토리라는 곳에 나왔던 버즈 라이트이어의 롤 모델, 바로 상징적 모델이었던 사람. 1952년 12월부터 1953년 5월달까지 대한민국의 한국 전쟁에 참전해서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하며 공중전에서 적기 2대를 격추시켰던 수훈까지 갖고 있는 남자. 그리고 이후 나사에 들어가 우주 비행사가 된 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달을 밟은 사나이입니다. 다 같은 남자입니다.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은 버즈 에드윈 올드린입니다. 바로 이분이십니다. 아폴로 11호에 여러분에게 UFO와 관련된 증언을 해줄 두 번째 남자는 바로 이런 업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국전쟁에 참전, 나사의 비행기 조종사, 우리가 알고 있는 달 최초의 착륙인 아폴로 11호의 일원이자 여러분이 본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의 버즈의 그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며 첫걸음을 닐 암스트롱이 찍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자국을 찍은 분이신 거죠. 2005년 9월 30일 에드윈 올드린이 세상의 주목을 한번 받게 됩니다. 미국 사이언스 채널이 준비했던 달 탐사 관련 비밀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1969년 7월 18일 아폴로 11호에 탑승했던 우주인들 모두가 UFO를 목격했다라는 충격적인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시 내부에 있었던 교신에 대한 기록인 건데 암스트롱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밖에 뭔가 있는데?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되게 가까이 있는데 저거 뭐야? 그 당시에 같이 있던 마이크 콜린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원경으로 그 물체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물체를 망원경으로 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거 타원형이고 이어져 있고 L자형이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폴로 11호의 선임 과학자 또한 이 증언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항공우주국은 아폴로 11호가 보고했던 물체에 관해 분명히 알고 있다. 그건 UFO가 확실했는데 그런 물체들은 진귀한 게 아니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지구 궤도를 탐사했던 여러 우주인들에게 목격된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뿐이다. 우리는 너무 놀라웠지만 그들에겐 예전부터 있던 거라 별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드린은 분명 3명이 그걸 봤는데 그걸 교신 기록에 발설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분명 무언가 움직이고 있는데 뭔지 모르겠다. 얘기 좀 해줄래? 라고 교신을 때렸다가는 그 교신이 모두가 듣고 남는 기록이라 괜히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 사이에 뭐 외계인이 있다더라, UFO가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서 나사에서도 내부에서 지침이라고 합니다. 우주로 나갈 때 뭔가 이상한 물체가 보였을 때는 그거에 대한 보고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게 하는 것. 괜히 그게 외부에 발설됐을 때 뭐 우주 먼지나 우주 쓰레기일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음모론으로 팽창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말을 안 하고 3명의 비행사는 조용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궁금하니까 가까이 있는 것 같으니까 휴스턴에 보고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S-LVB 로켓이 얼만큼 멀리 우리로부터 떨어져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이야기인 거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휴스턴이 그걸 판단을 못했던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물체, 로켓을 얘기했던 이유가 그쪽을 찾아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물체가 보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근데 휴스턴은 그걸 눈치를 못 채고 아폴로 11호에게 로켓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6,000마일 떨어져 있다. 휴스턴이 6,000마일이 떨어진 곳을 이야기해서 당시에 느꼈을 때 저들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걸 못 보고 있구나 라고 느꼈다라고 합니다. 얼마 동안 그 이상한 물질을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는 잘 시간이 되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나중에 휴스턴으로 돌아와 보고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몰랐다. 당시 우리가 목격한 게 UFO가 어떤 거였는지 오늘날까지 확인이 안 됐고 공식적으로도 시인이 안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올드린의 이야기입니다. 아폴로 11호의 탑승자이자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로 달을 밟은 남자입니다. 그들이 봤다라는 게 정말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폴로 8호에 이은 아폴로 11호는 당시에 착륙했을 때 이상한 물체를 봤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 상징으로 이걸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아폴로 15호가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2015년 12월 27일 한 증언이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아폴로 달 착륙선이 달에 내릴 때마다 미확인 비행물체들이 함께 착륙한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산타클로스라는 암호명으로 UFO를 은폐하려는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으며 산타클로스는 하나의 프로젝트명이다. 그 프로젝트 명에 따라 모든 흔적을 지우고 사진들을 올리고 판매한다. 이 내용을 폭로한 사람은 이름 도나 헤어라는 여성입니다. 근데 그녀는 이런 내용을 폭로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바로 산타클로스 프로젝트의 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사와 계약을 맺고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사진 슬라이스 제작자로서 일을 하며 무언가 사진이 찍혀오면 거기에 이상한 물체들을 지우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업무와 관련해서 나사로부터 많은 공로상까지 받은 실제 인물입니다. 자, 제가 예전에 달과 관련된 달 착륙 미스터리 컨텐츠를 진행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나사가 찍고 공개한 지구의 사진들은 대부분 다 합성이 맞다. 왜냐면 지구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위성에서 찍은 건 표면을 찍어서 그 표면을 합친 뒤에 그걸 포샵하다 보니까 똑같은 모양의 구름들이 여러 개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누가 봐도 선명하게 포토샵된 것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나사 안에 있는 부서입니다. 자신이 나사의 제한구역에서 달 관련 사진을 찍었을 때 그걸 편집하면서 세대의 UFO를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암호명을 산타클로스 쓰는 걸 또 들었다. 더불어 직원들에게 내가 지금 지우고 있는 이 UFO의 존재를 절대 누설하면 안 된다. 만약에 이걸 누설하면 나사에서 받는 어마어마한 연금을 영원히 못 받는다. 라는 협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자기도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1970에서 1971년 사이에 수많은 정보원들로부터 우주 비행사로부터 아폴로가 달 착륙을 할 때 UFO가 함께 착륙을 했다라는 사실들을 함께 들었다. 더불어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나사의 보안 요원으로부터 위협을 받은 적도 있었다.
내가 사진을 따로 보관하는 부분에서 확인이 됐고 그게 걸렸던 상황이고, 자신의 사무실로와 자신의 머리에 총을 대고 사진을 모두 태우며 두 번 다시 사진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고 유출하지 말아라 라는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다. 이 사람이 얘기했던 충격적인 증언입니다. 근데 이 주장을 했던 사람이 도나헤어가 처음은 아닙니다. 미 공군 전략본부의 정보 담당이었던 칼 울프 중사도 자기도 봤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랭글리 공군기지에 자기가 간 적이 있는데 한 롤의 사진을 봤다라고 합니다. 달의 어두운 쪽, 즉 뒷면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거기에 외계인이 만든 달의 기지가 있었고 그걸 지우는 모습을 나는 봤다라고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뒷받침이었을까요?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로 이 남자, 아폴로 15의 비행사였던 제임스 어윈이 당시 직접 촬영했던 영상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개가 된 영상은 좀 충격적인 내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영상을 여러분에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영상입니다. 다시 아폴로 15가 달에서 찍었던 영상입니다. 물론 사진도 있죠. 근데 이 영상에서 보면 달의 표면 쪽을 찍고 있는데 무언가 이상한 게 방금 지나갔을 겁니다. 다시 보시면 카메라가 한번 지나가는 장면처럼 보여진 곳인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겁니다. 저걸 뚜렷하게 찍은 건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지나가다가 잠깐 보여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뭔가 이상한 게 반짝반짝 거리고 있었다. 우연히 찍으려고 찍었던 건 아니었던 거죠. 그냥 돌아가는 카메라에 찍힌 문제였던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수다. 저걸 지웠어야 되는데 저걸 못 지우고 세상에 공개한 것이다. 바로 UFO가 실제 랜딩을 한 증거다 라고 알려졌던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저 부분이 어떤 장면처럼 혹시 보이십니까? 방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바로 그 영상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걸 세 번째로 두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아폴로, 즉 비행 우주선과 관련되어 있으며 나는 UFO를 보았다 라고 얘기하는 조종사들의 증언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의견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 그들은 우리보다 전문가이자 실제로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위에 나왔던 부분들을 언급을 좀 종합해보자면, 첫째, 나사는 예전부터 UFO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두 번째, 나사는 UFO와 함께 오래전부터 접촉을 하고 있었다. 세 번째, 그들만의 암호, 산타클로스라는 암호를 갖고 프로젝트를 갖고 있었다. 네 번째, 외부의 발설을 금지시키고 있다. 다섯 번째, 사진 및 영상을 삭제하고 있다. 여섯 번째, 현재까지 무응답으로 철저하게 베일에 감췄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이 내용이 바로 많은 내용들 중 1편, 내가 UFO를 봤습니다 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 아폴로 조종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많은 음모를 믿으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좋은 하나의 뒷받침 근거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말이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들의 주장이 다 맞는 걸까요? 아니면 잘못된 것도 있는 걸까요? 하지만 위의 내용을, 이 세 가지의 근거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회의론자들도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음모론을 믿으시는 분들의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 여러분과는 회의론자의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뭘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첫 번째 얘기를 드렸던 아폴로 8호, 바로 왕복선의 산타클로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모두에게 알린다. 여기에 산타클로스가 있다.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일까? 라는 견해입니다. 근데 회의론자들은 이런 관점을 합니다. 말에는 문맥과 상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문맥과 상황에 따라 분명 말의 내용이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상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가 발사
월이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발사가 된 날은 12월 2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4일이 지난 1968년 12월 25일, 그때 당시에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날짜가 크리스마스였습니다. 12월 20일부터 4일 지난 12월 25일, 즉 교신하고 있던 상황이 크리스마스였던 거죠. 그게 첫 번째 상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시 아폴로 8호는 이미 달을 9바퀴를 돈 상태로 이제 지구에 귀환할 준비였습니다. 아까 끊어진다라고 했었죠? 궤신이 끊어졌던 이유는 지구에서 전파가 닿지 않는 구간이 있는 겁니다. 어딜까요? 여기가 지구, 여기가 달. 당연히 이곳을 지나갈 때입니다. 달 뒷면을 지나갈 땐 교신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제 아폴로가 이 달 뒷면으로 들어가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제 지구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구로 돌아오지 못하면 영원히 우주미아가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엔진을 추진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계획은 계획대로 잘 움직였지만 마지막 계획이었죠. 현재까지는 잘 됐지만 만약 추진이 안 되면 답이 없는 상황이니까. 출발할 때부터 굉장히 위험 부담이 컸던 프로젝트다. 경쟁의식 때문에 출발했던 거였죠. 만약 추진장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엔 영원한 우주미아가 됩니다. 그렇게 달의 뒤편으로 점점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후 교신이 끊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시간은 약 1분 40초가 흐릅니다. 이후 러벨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휴스턴, 여기는 아폴로 8호다. 여기는 아폴로 8호다. 드디어 그 흥분된 목소리, 추진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로 귀환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휴스턴도 기쁜 마음에 응답합니다. 잘 들린다. 그 이후에 이런 답변을 했던 겁니다. 바로 이거였죠. 자, 달에도 산타클로스가 있다는 걸 모두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휴스턴은 그건 당신들에도 잘 알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답변을 했던 거죠. 바로 이 얘기였던 겁니다. 산타클로스가 지구에만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주에 있는 우리에게도 함께 있었다. 즉 우리의 소원을 들어줬어요. 라는 이야기에서 그 의미로 던진 거다. 산타클로스에게 기도해서 제발 집에 돌려보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들어줬구나. 그래서 여기에도 산타클로스가 있다 라는 말을 한 것뿐인데 그 정도의 의미였고, 휴스턴도 그건 너희들이 더 잘 알지 않아? 이제 돌아오니까 추진이 됐고 소원이 들어졌고 라는 일종의 조크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 문제를 오인해서 들은 것이다. 문맥과 상황을 봤을 때 당시 우주선 안에 있던 3명의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는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산타클로스라는 게 암호명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이 남자 제임스 어윈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타봤나? 제임스 어윈은 아폴로 15호의 조종사였지 아폴로 8호와는 전혀 상관없는 조종사였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조종사가 했던 이야기인 거죠. 근데 물론 우리는 남는 점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산타클로스가 암호다. 그리고 짐 어윈도 있고 그걸 폭로했던 도나 헤어도 있습니다. 일단 산타클로스의 의미와 그리고 위에서 얘기했던 선물의 의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폴로 15호 얘기를 할 때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아폴로 8호에 대한 회의론자들의 관점은 문맥상 상황상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라고 얘기한 건 선물에 대한 개념이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바로 아폴로 11호입니다. 올드린이 봤다는 그 UFO는 어떻게 된 것일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1969년 7월 인류가 달에 착륙했던 뒷이야기, 사이언스 채널에 나와 자기가 봤던 미확인 비행물체, 나사가 30년간 감추고 있다라고 주장했다라는 이야기였죠.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실제로 올드린이 말한 부분이 이렇게 얘기된 적이 아예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워낙에 사람들이 음모론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아예 나사의 홈페이지에서 제대로 게시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내용에 따르면 이런 얘기입니다. 2006년 7월 26일날 올라온 글이었는데 미 항공우주국 우주생물학연구소에 올라와 있습니다. 올드린이 당시에 말했던 건 우주인들이 분리된 로켓 자체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면 아마도 우주선이 로켓에서 분리될 때 떨어져 나온 패널 조각이다 라고 그냥 결론을 지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곳에서 말이죠. 당시 그 패널 자체가 지구에서 추적될 만큼의 크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폴로 우주선에서 잘 보였던 겁니다. 근데 당시의 우주인이었던 3명은 UFO 문제도 있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문제 때문에 올드린이 이 이야기를 언급을 했던 겁니다. 즉 사이언스 토크쇼에 나와서 했던 얘기는 당시에 UFO 같은 걸 봤어요. 근데 그 UFO 아니었어요. 그 패널이었는데 당시에 얘기를 못했던 이유가 그 얘기를 하면 또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음모론이 나올까봐 얘기를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앞뒤가 잘라진 내용이었던 겁니다. 앞뒤가 잘라지기 시작하며 붙어서 결국에 우리들에게는 마치 올드린이 가서 난 UFO를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처럼 보여지게 됐던 거죠. 즉 그렇게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합쳐진 부분 정도인 겁니다.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입니다. 바로 아폴로 15호에서 촬영된 제임스 어윈이 찍었다는 UFO 착륙 사진입니다. 저희는 첫 번째 의심을 했습니다. 이거 조작일 수도 있다. 근데 이 영상 자체는 조작이 아닙니다. 저희도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이건 정확하게 녹화돼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아폴로 15호가 직접 나사 휴스턴에 직접 송출한 장면이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사도 이 영상이 조작된 게 없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분명히 우리들 눈앞에는 이상한 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당시에 달에 어느 쪽으로 착륙을 했을까? 아폴로 15호가 착륙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구글 어스를 검색해보시면 당시 아폴로 11호부터 착륙했던 위치를 하나하나 다 표시했고 당시에 어느 쪽을 탐사했는지가 다 찍혀 있습니다. 구글 어스의 달 부분을 보시면 확인됩니다. 아폴로 15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폴로 15호의 업적을 확인해보면 여기서 어느 위치를 찍고 어느 위치에 카메라를 찍었다 해서 당시의 사진도 다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15호라고 써있는 오른쪽 아래, 거기가 아폴로 15호가 착륙한 장소, 그 위에 탐사를 하며 사진 찍은 장소들이 보이실 겁니다. 위에 가장 위쪽에 보이는 조지라고 적혀있는 공간에 사진을 찍은 게 아마 보이실 건데요. 여러분에게 3차원적인 이제 상상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공간에서 앞쪽을 바라보게 되면 왼쪽 시야에 산맥 같은 게 하나 내려오며 먼 쪽에 산이 하나 보일 겁니다. 언덕이 또 있을 거죠. 그리고 그 중간은 움푹 파인 공간. 왜냐면 내가 봤던 산보다 앞쪽이 가라앉다가 다시 올라온 산의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머릿속의 상상이 어느 정도 되셨을 거라 믿고 제가 당시의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나오는 사진입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실제로 볼 수 있는 사진인 거죠. 당시 아폴로 15호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왼쪽에 큰 산, 정면에 나머지 산,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찍은 사진, 이 사진이 2장입니다. 이거보다 좀 전에 찍었던 사진, 즉 그림자진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신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그림자 지어있는 공간에서 무언가 위에 떠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무언가 정말 UFO의 모양처럼 보여있는 게 아마 눈에 띄실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아까 봤던 그 영상까지 함께 보면 아마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흔들린다는 점, 그리고 수평과 지평이 맞지 않는다는 점,
왜냐면 이건 지금 초점을 잡아 찍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무언가 복잡하신가요? 평면처럼 보이시나요? 그럼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보시기 편하게 제가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폴로 15호가 우연히 찍었다는 부분은 붙여봤을 때는 하나의 둔턱일 확률, 즉 회의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해도 음모론을 믿으시는 분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증거물이라고 제시했던 내용들이 인정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짐 어윈, 이 남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짐 어윈은 나사의 우주비행사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폴로 8호에 탑승한 적도 없으며 아폴로 8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남자는 한 가지 좀 특별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바로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신봉자죠. 나중에 이 남자는 나사를 그만두고 나서 콜로라도주의 종교재단을 신설합니다. 자신이 종교의 회장이 되어 노아의 방주를 찾는 일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설을 할 때 보면 자기가 우주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며 그 제네시스 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달에서 갖고 온 돌인데 46억 년 전의 바위인데 말이죠. 그건 신 덕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뿐더러 예전에 거짓말로 밝혀졌던 유리겔라에 대해 진짜 초능력자가 맞다라는 증언까지 합니다. 즉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우주 비행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일지 모르겠지만 그 이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신뢰를 했었어야 되는가라는 의문점이 갖는 상황인 거죠. 항상 회의론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는 각자의 분야별로 해서 조종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인 거지. 그 사람들이 뭔가 깊게 공부한 학자들, 과학자들처럼 권위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전투기 조종사의 역할을 하다가 이제 우주비행사가 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우주에 대한 조종 경험만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본 거에 대해서 언급을 잘못하는 순간 학자들은 판넬이네 라고 보지만 우주비행만 했던 사람은 아 저거 UFO야? 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겉표면적으로 나사 소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주비행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증언을 100% 신뢰하는 건 위험하다라고 회의론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회의론자들의 관점의 시각엔 위에 나왔던 이야기들은 어느 정도의 조작, 착시, 그리고 마지막 여론이 만든 하나의 환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회의론자들의 관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아폴로와 UFO와 연관되어 있는 미스테리한 일들 1편으로 3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음모론을 믿을 때 오 진짜 신기하다, 진짜 UFO가 있나? 라고 느끼셨던 분들, 회의론자들의 관점을 들었을 때 아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을 믿는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쩌면 그게 미스테리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호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